자, 이 질문 하고 잠깐 쉬었다가 흐름 좀 잡고 갈 건데, 자, 얘도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 흐름이거든요. 자, 보세요. 전체가 5단락 지문에서 흐름을 보면 얘가 계속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스마트 위치 추정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주제가 세팅이 되는데, 원리를 얘기하고 나서 한 개 해결 방법, 그리고 또 한 개 해결 방법, 그리고 또 한 개 해결 방법, 이런 흐름이거든. 그림 그려보면 되게 깔끔한데요. 자, 1단락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원이 나와요. A라는 기지국이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간 스마트폰은 신호 수신이 되니까 A의 수신 범위에 있구나라고 측정이 되지만, 밖에 있으면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위치 추정 범위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림 딱 봐봐. 2단락 보여요? 교점으로 위치 추정 범위를 좁혀줬다고. 교집합으로 좁혀줬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래 연계 방식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집합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 교집합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3단락에서 그 해결 방법, 4단락 해결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그림 2로 가봐요. 그러니까 6단락이네. 그림 2를 보세요. 그래서 3, 4단락에서 원리 잡고요. 1, 2, 3, 4단락에 원리 잡고, 그림 2 마지막 단락. 그래서 5단락으로 갔을 때 그림 2인데, 봐. 이것도 이제, 또 우리 이제 예체능 친구들은 저 수학 포기했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수학 포기했어도 중학교 때 한 걸 전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봐.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A 기지국과 B 기지국에서 같은 세기의 신호를 받으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돼. 즉, 뭐로 좁혔어요? 지금 스마트폰 위치를 선으로 좁혔죠. 이거 굳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공통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현의 성질은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 있을, 몰라도 돼. 자, 여기 있을 때 얘랑 거리가 같더라. 여기 있을 때 얘랑 거리가 같더라. 그래서 스마트폰이 A와 B의 동일한 세기를 수신하게 되면은 이 선상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럼 봐. 위치 추정 범위가 처음에는 원으로 넓어가지고, 야, 씨발, 어떻게 찾냐? 야, 교쪽으로 좁혀줄게. 그래도 존나 많은데? 야, 그러면 선상에 있어. 야, 더 좁혀봐. 라고 해서 나온 게 6단락이고, 이게 바로 그림 있는 문제 21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봐. 원에서, 즉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당연히 뭐로 가겠어요? 점으로 가겠죠. 마지막 단락 딱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세 번째 줄. 한 점이라고요. 형광펜 들어.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점. 밑에서 두 번째 줄. 정확한 위치. 봐봐. 됐어요? 그러면 21번을 골라도 뭘 골라야 되겠어? 뭘 골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응? 한 점. 정답 1번 끝. 왜? 자, 봐요. 여기에서 세기가 이 정도로 측정이 됐어. 그러면은 이 선상에 있겠죠. 여기에서 세기가 같은 세기 이 정도로 측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 있겠죠.
여기서 세기가 같은 정도로 측정됐어. 이렇게 되겠죠. 세기의 교점인 여기가 스마트폰 위치겠구나. 끝. 그래서 원. 교집합으로 좁혔고 선으로 더 좁혔고 이제는 범위를 점이라고 특정해버렸네. 당연히 훨씬 쉽게 찾았겠죠. 이 지문이야 그냥 얘들아. 아 정답 1번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 1번이라고. 정답 1번. 응? 아 봐봐. 스마트폰 찾는 지문이잖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봐요. 이 지문 왜 썼어? 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찾을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첫 번째 A 기지국에서 전파 수신이 됐으면 A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다 찾으셔야 돼요. 한 1km 돼요. 반경.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자 그러면 A 기지국과 B 기지국에 동시에 수신되면 교집합. 이것도 존나 넓네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신호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합시다. 동일 세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통 현선상에 있겠지만 이것도 존나 많잖아. 어떻게? 3개로 측정을 했더니 한 점이 찍히네요. 드디어 우리 스마트폰 찾았습니다. 6달러까지 가서 위치 추정 범위를 점으로 좁혀놓고 자 그러면 그걸 그려보세요. 1번 말고 답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이걸 헤매냐고. 그리세요. 23페이지 그리세요. 그럼 또 그래. 선생님 실전에서 그려야 되나요? 그리시라니까 필요할 때는. 근데 요즘은 그리는 문제 별로 없어. 사실 요즘은 그리는 문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 옛날 문제들 수준이야. 그러니까 옛날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면 답이 나오는 수준인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줄글과 그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정보 처리 능력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이미 그조차도 너무 쉽다고 보는 거야. 평가원에서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기로 하는 거야. 지금 2월 28일입니다. 예, 2월이에요 아직. 신학기 개학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셨어야 마지막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필기. 왜 그리라고 하는 거냐면 자 그리시면 내가 그리라고 한 이유를 알 텐데 10번 이렇게 21번이 출제가 세팅이 됐잖아요. 20번도 사실은 그리는 문제인 거야. 그리세요 먼저. 그리면 20번에 4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번에 4번 선지 정답인데 보세요. 위치국 거리가 멀수록 교집합은 줄어들어서 이 사이에 있겠구나 위치 추정 범위는 많이 줄었죠. 반면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첩되는 영역이 많으니까 찾기 힘들겠죠. 정답 4번이라고. 그리고 정답 4번 봐봐. 이해 안 되면 조금 이제 설명해 줄게.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카톡으로 질문 주세요, 여러분. 자, 질문들 있으면 중간중간 주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림 다 그렸죠? 그려야 설명이 된다, 얘들아. 잘 봐요. 일단, 문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 21번.
자, 보기의 상황에서 기억을 이용해서 추정한 스마트폰의 위치요. 기억이 뭐야? 지문에 원리 나와 있죠. 이 방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야? 신호 세기와 거리의 환산이죠. 그래서 방해물이 없는 평지. 그러니까 방해물이 없다고 전제를 했으니까 변수가 없겠죠. 또 평지니까 변수 없겠죠. 또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이미 여기서 터진 거구나. 아, 죄송해요. 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터졌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봐봐, 수학이 아니잖아. 굳이 막 여러분한테 야, 정삼각형 그려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각 기직의 수신 가는 거리는 700m로 동일하고, 특정 시간에 스마트폰 통신 신호가 각 기직에 동일한 세기로 수신되었다. 봐봐. 제발 좀 쓸데없는 정보들에 어그로 끌리지 말고요. 기억이 뭐였어? 원리잖아요. 원리.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이해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렴. 이게 출제 의도라 그랬죠. 적용을 해보려면 당연히 신호 세기와 거리를 환산하는 거잖아. 아, 혹시 뭐 이거 함수 쓰면 모르려나? 어려운가? 자, 아무튼 뭐 이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신호 세기에 따라서 거리를 환산하는 거잖아요. 세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가까이 있겠구나. 자, 그래서 봤더니 신호가 각 기지국에서 동일한 세기다. 오케이, 동일 거리구나. 됐죠? 그러면 글 전체 흐름은 스마트폰 위치 추정 범위를 원에서 교집합으로, 선으로, 점으로 좁혀놨고, 계속 볼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봐봐. 동일한 세기가 되려면 A에서도 요만큼, B에서도 요만큼, C에서도 요만큼, 셋 다 동일한 세기로 동일한 거리에 있으려면 얘밖에 없는 거지. 얘구나.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놨어요. 기하가 안 돼요. 야,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의 직관기하 진짜 유치원생 수준이 이 정도 느낌만 봐도 잡히는 거지. 나 그걸 못하겠어?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구조를 볼게. 지문 좀 이따 뚫어가지고. 자, 지금 1단락부터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정보가 뭐였던 거냐. 보세요.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그래 주제야. 그럼 어떤 원리를 쓸 거냐. GPS를 이용하는데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GPS가 아니야. 맞죠? GPS가 어렵네? 뭘 쓰겠대? 인적 기지국 쓰겠대. 어떻게 쓸 거야? 나왔죠.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는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형 지역 내. 이 영역이 뭐예요? 위치 추정 범위. 됐어? 즉, 스마트폰 위치 추정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됐습니까? 형광펜 밑줄 쳐봐. 스마트폰 위치 추정. 자, 1단락으로 와. 밑줄 치고 형광펜 밑줄 쳐봐. 여기 형광 박스 쳐봐. 위치 추정 범위에다가. 됐어? 자, 그 형광펜으로 보세요. 2단락도 보면요. 음영 영역이 중첩되는 영역이고 따라서 추정 범위가 또 줄었죠. 아까 추정 범위에서 여기 추정 범위로 화살표 연결. 그리고 위치 추정 범위 형광펜 화살표 연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줄이기가 어렵지.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2단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게 이 3, 4단락에 나온 원리들이야. 그래서 3, 4단락에서 원리를 잡았고 그 원리를 이제 적용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 찾아가는 거죠. 자, 위치 추정 범위.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위치 추정 범위. 위치 추정 범위. 그림 2 옆에 아래 보시면. 형광펜 밑줄 쳤어? 마지막 단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점이 그 위치 추정 범위 정확한 위치. 비율이 같아지진 점 한 점. 그럼
그럼 주제 세팅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니까. 처음에는 위치 중번이 원에서 교집합으로, 선으로, 마지막 점으로. 이 흐름을 잡았던 애들은 당연히 결국에는 지문 내용을 이용했을 때 한 점으로 특정 지을 수 있겠구나. 정답 가겠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런 그림이 이해가 되고 그림이 잡혔던 애들은 그러네. 위치 추정 범위가 넓을수록 두 기지국 거리가 넓을수록 멀수록 위치 추정 범위는 좁게 형성이 되겠지만 가까우면 중첩 영역이 넓으니까 넓게 형성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렸어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답이 나온다고요. 심지어 19번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기술 지문은 원리가 되게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원리는 뭐라고? 신호 세기가 클수록 거리는 줄어든다 그랬었잖아. 그러면 정답 3번. 둘은 반비례죠. 맞잖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는 줄겠죠. 황당하지? 답 다 나왔어. 황당하잖아요, 지금. 필기 쭉 한번 잡아주세요. 30초씩. 필기해, 일단.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선생님 뭐 꼼수 쓰는 거 아니야. 야, 이걸 왜 냈냐? 스마트폰 위치 추정하려고. 야, 그럼 어떻게 처음에 추정한대? 기지국 A를 찍어놓고 위치 추정 범위 한 원 안에 있어요. 원이에요. 야, 좀 더 좁힐 수 없어? 그러면 두 개 놓고 보자. 교집합이에요. 야, 더 좁힐 수 없어. 그러면 좀 한계가 큰데? 방법 없니? 신호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할게요. 둘의 관계는 반비례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답 나왔죠? 핵심 원리니까.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신호 세기와 거리의 비례의 관계를 이용했더니 교집합에서 선으로 좁힐 수 있었고 하나 더 해봤더니 점으로 좁혀지네요. 맞은 문제 풀렸죠? 야, 그러면 전반적인 정보 처리, 그림, 글, 원리 얘도 풀리겠네. 딱 이 수준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뭘 읽는지 생각을 하고 읽어야지. 이거 내가 유튜브로 한번 찍을 생각인데 뭐냐면 무한등비급수가 요즘 더 나오더라고. 미적분 선택으로. 야, 무한등비급수 문제 풀 때 누가 그거를 독해를 하고 있니? 그냥 무한등비급수 문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1-R분의 A잖아. 왜? 전형적인 패턴으로 계속 출제가 됐고 평가원에서 아예 이거 예시 유형으로 박아놨으니까 출제 매뉴얼에. 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이 나오려면 정보 처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지문 같이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지문을 좀 더 자세히 뚫을게요. 워낙 또 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자, 봅시다. 아까 1단락 잡았지? 필기했지? 그러면 1단락의 주제는 뭐라고? 스마트폰 위치 추정 원리. 어떻게 한대? 기지국 전파 수신 범위고 얘는 원으로 표현되겠대요. 됐죠? 자, 2달러. 자, 그런데 만일 두 기지국에 한 스마트폰 전파가 수신되면 이렇게 된다. 자, 봐, 여기다. 글과 그림, 상호, 작용. 이 평가원이 쓰는 말이고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림도 정보 처리 대상. 그림도 당연히 정보 처리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글하고 그림하고 엮어요. 그럼 되게 편해져. 자, 그러면 결국에는 봐. 사실 명시됐던 건 아닌데 1달러 끝부분에도 이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야. 스마트폰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수백에서 수킬로는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준 거야. 해결 방법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PS라고 이렇게 잡아준 거야. 어쨌든 결국에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하나의 기지국을 사용할 때보다 더 줄어든다. 아까 여기다 한간표 몇 줄 쳤죠? 줄어든다. 해결 방법이 되겠죠. PS. 자, 실제 통신사 예시로 뒷받침하고 있죠.
통화 끊어진 현상을 막기 위해 수신 가능 지역이 서로 중첩되도록 기지국을 설정하는구나. 봐봐. 통화 끊어지면 안 되잖아. 중첩되게 한다고요. PS 잡아놔. 그래서 이 단락도 지금 어떻게 왔어? PS 구조로 하나에서 두 개를 써주면 중첩 영역으로 해서 전파 수신 범위를 좁힐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여기서 이제 PS로 해결해서 통화 끊어짐 현상도 잡았대. 그런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고 달라지고, 이 방법으로는 결국 한계가 졸라게 나와요. 결국에는 P로 끝난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 단락은 1단락의 문제 수백 킬로, 수킬로야. 해결 못해? 중첩시켜볼게. 야,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 좋아. 해결 방법을 3, 4단락에서 모색을 해볼게. 필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줄글로 읽는 건 다 해. 초등학생도 우리 4달 먹은 조카는 한글 떼서 해요. 그걸 왜 물어? 근데 봐, 구조 처리하는 거는 잘 안 해 있다고,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구조 처리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변별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난 누굴 저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저격해서 나한테 남을 것도 없어. 근데 봐, 예를 들면 마다를 제일 많이 보지. 기출 해설로. 마다 해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지문의 이 내용 근거해봤더니 선지가 맞다 틀리다지. 알겠다니까. 그게 필요한 애들이 있어. 근데 봐. 그러면 지문의 그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한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할래요? 지문의 그 정보를 추려내는 게 구조가 잡아주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구조 잡아주는 수업이 각광을 받는 거야. 대치동에서. 문제는 그 부분을 약간 겉핥기로 알고 있어. 이론적인 배경이나 평가원 교수님들하고 접점이 없으면은 다 뇌피셜 되고요. 개인적인 해석이 돼버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객관화시키는 방법은 평가원으로 계속 뭔가를 잡아가 보는 건데, 그거 한다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야, 혼자 집구석에서 박혀가지고 연구만 해봐. 누가 내 수업 알아줘요? 돈 벌라고 하는 수업이잖아. 그럼 어떡해. 돈 벌라고 대치도 갔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전파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PS네. 자, 어떤 관계를 이용할까? 봐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원리가 뭔데요가 중요하다니까? 요즘 수능은. 그래서 원리가 뭡니까? 자,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돼. 왜? 변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변수를 다 처리할래? 그러니까 처리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주는 평가원의 전제예요. 전파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면 수식을 처리해야 돼. 그런데 딱 봐. 자,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반비례니까 줄겠구나. 신호가 셀수록 거리는 반비례하겠구나. 뭐 수식으로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 전파 세기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당연히 이 원리를 적용해서 원리가 나왔으니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세모, 대기의 습도 등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신되는 전파 세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습도도 계산을 해야 되나? 그러므로 전파 세기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다. 어쩌라는 거지? 옛날 지문이라 그래. 옛날 지문이라 딥하게 파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 봐봐. 아까 같은 경우에 18페이지 위치도 기법을 설명하다 말아. 습도고 뭐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막. 근데 옛날 지문이니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잖아. 야, 대기 습도 막 이런 얘기를 해. 막. 그럼 대기 습도도 변수로 넣을 거야? 그럼 지문이 터지지.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자. 알겠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그냥 중원본 한 거야.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면 습도도 고려해야 돼, 고조차도 고려해야 돼, 건물 위치, 건물 상태, 건물 모양도 고려해야 돼. 언제 다 할래? 자, 수능 수준이니까 고3 수준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제낄게. 그래서 뭐만 볼게? 신호 세기와 거리만 볼게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세기와 거리.
비율은 동일하다. 다시 한번 원리 세팅을 했죠. 그럼 봐. 원리가 위쪽에서 1스택, 2스택 쌓였으니까 당연히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부터 그 비율로부터 스마트폰과 각 기지국산의 거리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 보이죠? 세기, 거리. 다시 한번 원리를 3스택을 박았어요. 3번쯤 얘기하면 알아먹자, 이제. 이 방법은 더 줄여줄 수가 있대. 아, 좋네요. 좋아. 결국 뭐야? 2단락에서 얘기했던 문제를 3, 4단락에서 해결하는 구조. 핵심 원리는 뭐라고? 신호세기와 거리의 반비례 관계. 엄밀하게는 제곱의 반비례한다. 엄밀하게는 습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언제 하냐? 언제? 습도에 뭐 대기 밀도에 언제 다 할래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그냥 세기랑 거리만 볼게. 고3 수준 수학 능력이니까. 자, 예를 들어 해가지고 그림 적용하세요. 다시 한번. 그림 보면 깔끔해집니다. 두 기지국의 수신된 전파 세기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여기에 혹은 여기에 점점 위치할 수 있다는 거. 왜? 여기서 수신을 봐봐. 세기가 동일하다는 거는 A부터의 세기와 B까지의 세기가 같다는 거고, 즉 거리로 환산하면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고,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놈들이 공통현이라고 중1 때 배웠을 텐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잠만 잤습니다. 알겠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림 이하 같대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거리 같은 지점이다. 겹치는 지역이다. 이 지점들을 연결하면 뭐가 되냐? 선이다. 그 선이 뭐다? 스마트폰 위치 추정 범위다. 선이다. 그러니까 알면 이해가 더 쉽겠지만 몰라도 정보가치 높은 데 집중하면 선이다. 보인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경식 필요한 건 맞아. 그리고 그것도 정리해 줄 거야. 근데 없는 애들 어떻게 하냐고? 배려해 주잖아. 빡세게 따라와요. 알겠죠? 필기, 사진. 마지막 달라. 이런 쪽으로 기지국이 3개인 경우 전파 비율과 대응하는 상대적 거리 비율이 같아지죠. 한 점이다. 봐봐. 계속 세기와 거리의 비율 원리를 적용해 볼게 라고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원리를 적용했더니 그 결과는 뭐다? 한 점이다. 한 점이다. 이 점이 정확한 위치다. 그러나 그러니까 옛날 지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옛날 지문에 깊이 있게 야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논리적 방어까지 막 다 해. 옛날 지문이니까. 됐죠? 봐봐.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훨씬 깊이 있게 다뤘어. 옛날 지문은. 22페이지. 18페이지로 와봐. 정보는 더 넓고 더 얕고 넓다고요. 보이죠? 주제도 2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옛날 지문 나름대로 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정보 처리하는 연습의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요즘의 정보 처리 수단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18페이지 같은 최근 기출은 주제도 여러 개가 나오고 정보 처리가 안 되는 정보들도 있고 처리가 되는 정보들도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것도 따져줘야 되고 뭔가 양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 열심히 예복습하다 보면은 느낌이 어느 순간 확 오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필기 정리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24페이지인데 좀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지문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필기 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 텐데, 그 전에 약 한 3분 정도만 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BS와 기출이 연계돼서 출제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EBS는 연계한다 그랬고요. 기출은 문제 예능으로 출제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율을 보면 과거 기준으로 얘는 70%, 얘는 50%가 반복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예능의 50%가 반복 출제되고 EBS의 70%가 연계됐는데,
EBS 뭐 간접 연기하겠다, 뭐 바뀌겠다 해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는 아예 지문 그대로 때려 박아놨었잖아. 근데 이유가 있어. 영어는 변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수능으로만 갔어. 그러다가 뭐 내신도 들어온 거야. 그러다가 뭐 생기부도 들어온 거야. 그럼 애들이 할 게 많아지면은 옛날엔 여기다 10 썼다면 내신 들어오니까 5 써야 되죠. 생기부 들어오면 3 써야 되잖아. 단순한 비율로 보자면은. 옛날에 3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야, 애들이. 알겠어요? 그럼 공부량을 줄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어도 야, 문법하고 화작 다 하지 마. 둘 중 하나 선택해.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는 심지어 1등급이 10%야. 12% 막 8% 난리야. 무슨 얘기야? 공부를 덜 시키려는 거라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문을 그대로 때려 박았죠, 영어는. 근데 국어는 왜 만점자가 막 151명, 148명, 60명 이러고 있냐? 쉽게 낸다고 내는데 애들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 이런 출제 항상을 아예 몰라 그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계 출제한다, 문제는 출제한다는 건 뭐냐면 잘 들어.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문제 있어요? 문학에서도 비문학에서도 다 어떤 출제 항상이 있는 건데 우리는 연계 출제하면 뭔 짓거리만 하냐? 그놈의 EBS 문학작품 왜 정리하냐? 아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문학 알면 뭐 할래? 능력을 묻는다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문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작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야 그럼 작가에 대해서 알면 그 작품은 다 똑같은 주제냐?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본질적인 능력은 좀 다르다고요. 근데 자꾸 EBS 문학을 정리하겠다는 건 얘를 뭐로 넣겠다는 거야? 지식적 측면으로 넣겠다는 거야. 누가 딱 이렇게 했어요? 이게 딱 국문학 정통이에요. 최소 20년 넘었습니다. 왜? 나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20년 전이면 너희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나 아직도 생각나. 내가 고3 때였나 재수 때 2002 월드컵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2002 월드컵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 중에 2002 월드컵 때 눈 맞아서 죄송해요. 아무튼 뭐라고 눈 맞은 거 맞지? 자, 눈 맞아서 이제 너희가 생겨났다고. 2002 월드컵 때. 거의 이제 내가 좀 빠르게 눈 맞았으면 거의 너희 이제 아부진 거예요, 내가. 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 시절에 했었던 그 내용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뭔 작품 정리를 왜 해요, 도대체가. 진짜 뭐, 답답해 죽겠네,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능력 측정의 도구예요. 능력 측정의 도구라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뭔가 좀 알게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한 애들이 또 이제 귀찮지. 씨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외워요. 이렇게 된 거야. 외우면 뚝배기 털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5개념 논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외워야 할 게 있고 이해할 게 있고 이해해서 반복하다 외워질 게 있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EBS와 기출연계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은요. 내용 전제돼서 출제되는 게 30%고 구조적으로 반복 출제되는 게 70%예요. 그래서 수업 중심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설이 진짜 이상한 경우들이 생겨. 예를 들면 이게 9월이었죠. 29월에 뭐 나왔었냐? 6월이었구나. 26월에 뭐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 지문이 있었거든. 이때도 박살 났어요, 이게. 수능 역사상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였어. 미토콘드리아 지문에서 이게 사실은 EBS 연계였고 EBS 연계를 전제하고 출제하다 보니까 지문의 연결성이 많이 떨어져서 정답을 못 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면 오답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답 많이 터졌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역대 수능 오답률 1등이야. 이제 그런 것조차도 나는 대비를 시켜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과학기술지문 계속 이제 이어서 갈 테니까 머리 터질 것 같아도 좀 참아봐요.